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현호 의학전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인데 신생아 4명에 대한 지금 장례 절차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사실 어제 국가수에 그 작은 몸을 이 부검을 받으러 국가수에 들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오늘 오전에 발인식 또 장례식이 이제 치러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만질 곳이나 있겠습니까? 부모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또 이름이 없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오늘 간신히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한 신생아의 부모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입히려 했던 그 준비해둔 옷을 수의 대신에 입히기도 했다는데요. 부모들은 지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면서 그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께서 좀 보고 계십니다. 일단 계속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지금 중간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새로 나온 것이 시트로박터균이 지금 신생아 3명에게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시트로박터균, 변호사님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뭐 이게 그 성인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내에 다 있는 균들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 몸에도 지금 피부 상재균들이 상당히 많이들이 있으니까 네. 이게 건강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결국 이렇게 폐혈성 쇼크로 뭐 사망에까지 이렇게 한 무서운 균들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신생아들이고 또 건강하지 못했던 미숙아들이기 때문에 이 균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이 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균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이 균은 어떻게 어디에서 왔고 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중환자실 내에서 이런 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4명의 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 한데 보통은 이런 균들은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뭐 대개는 이제 의료진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럼 의료진의 몸에 손에 묻어 있었던 균이 아이들에게 옮겨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4가지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손이나 뭐 마스크나 가운, 아니면은 의료 기구,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공기, 환경 쪽으로 해서 4가지 경로로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당국에서 추정하기로는 어쨌든 같은 원인, 같은 그게 손이 됐든 뭐 마스크가 됐든 같은 원인, 같은 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의 한번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혈액에서 그런 음성균이 자라면 이거는 그 감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거의 100% 맞아요. 이제는 폐혈증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같은 섹터에 있었고 얘들이 동시에 그런 음성균 3명이 동시에 자라고 이런 게 흔하지 않아요. 공통된 오염을 통해서 애들이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는 게 수액 아니면 수유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액의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 이래 목동병원에서 그 수액에서 그 신생아에게 주입했던 그 수액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액 관리를 좀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중심정맥 삭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삭관, 그러니까 이 중심정맥에 주사바늘 같은 큰 카테터를 집어넣고 영양제나 약품을 공급하거든요. 아마 그 과정 중에서 의료기구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도 뭐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사기에 의한 감염이든 아니면 병원 내에 어떤 그 균에 의한 감염이든 어쨌든 간에 병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집단 감염일 경우에는 하여튼 어딘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부모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서보다 더 더러운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는 땅바닥 떨어지면 죽고 이렇게 손발이 저기 그냥 공기 중에 다 노출되어 있는
네, 집에서보다 더 더러웠다. 신생아 중환자실이 집보다 더 더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유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신발도 밖에 신었던 걸 그대로 신고 들어갔고 네. 가운도 하나의 가운을 여러 명이 돌려서 입었다고 아하.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이들의 젖꼭지를 물고 있다가 빼면 그걸 그냥 외부에 방치해놨다가 씻지 않고 그걸 다시 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독을 했다가 입에 물려야 되지 그래야죠.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보통 다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하죠. 끓여서 하거나. 근데 지금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저 의료진들이 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만약에 저게 진실이라고 하면 물론 뭐 저분들이 말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진실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진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안에 저기는 정말 균이 가능한 한 들어가지 않도록 멸균 상태로 유지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저게 혹시나 또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이대 목동병원이 공교롭게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0월인가요? 이 상을 받았어요. 병원 관리를 잘하는 병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2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상 관리가 제대로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이게 그 평가라는 게 뭐 보여주시기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잘했는데 네. 우연한 일치로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병원 감염은 중요한 게 근데 그동안 과거에도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발견이 됐어요. 네. 이번에도 나왔는데 네. 과연 대통령 상까지 받을 만큼 저 병원이 잘해서 그랬던 겁니까? 혹시 다른 이유로 네. 뭐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 평가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예. 이렇게 평가할 때 뭐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 체크 포인트에 따라서 열심히들 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시험은 잘 치는데 쉽게 해서 수영 같으면은 진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잘해야 되지만은 필기 시험으로 수영 네. 예. 체크하는 것 같이 현실적으로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잘했느냐 하는 거하고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건 좀 다른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그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게 모유 수유거든요. 그런데 이 모유 수유가 미숙아들한테는 보통 모유 수유를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그 미숙아들에게 모유를 먹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유를 먹이는 방법도요. 직접 모유를 수유한 게 아니고 이제 엄마가 모유를 만들어 짜고 네. 그거를 냉장고에 얼려놨다가 나중에 간호사들 녹여서 그걸 먹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 얼리는 과정 또 뭐 해동하는 해동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충분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 일반 가정에서도 사실 그 번거롭기도 하고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미숙하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그리고요. 되겠죠. 또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의 인터뷰를 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상에 있거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초유나 아니면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예. 그리고 미숙아들을 위한 특수 분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미숙아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 분유를 먹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주치의가 이 엄마들에게 모유를 먹이도록 했을까? 예.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뭔가 동의서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하면서 여기에 내가 동의한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임상실험 동의서죠. 네. 임상실험.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무슨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어디 발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숙아에게도 모유를 먹였을 때 뭐 회복이 빠르다거나 뭐 이런 증상. 거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예. 일반적인 이론이었다고 하면 본인이 뭐 논문을 쓰거나 발표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임상실험이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또 임상실험 참가자 모집하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서 거기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환자로 있는 아이들한테 저걸 임상실험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임상실험 하려면 동물을 상대로 하든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임상실험을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모유가 우린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숙아에게 먹이지 말라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모유 수유 뭐 운동도 하고도 예. 했는데 중요한 게 그 어머니의 젖에서 직접 모유 수유를 하는 게 우리가 권하는 방법이지 네. 짜놨다가 냉장 보관했다 다시 하는 과정에서는 보관 과정 중에서 감염의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별로 그렇게 권장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많은 엄마들이 그 워킹맘 엄마들이 그렇게 예. 많이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관리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 또 분유 촉진이 또 되고 아, 그것도 아. 우려가 되면 예. 실질적으로는 모유가 가장 좋다고는 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병원 내 감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좀 잘 해야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기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잘했는데 네. 우연한 일치로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병원 감염은 중요한 게 근데 그동안 과거에도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발견이 됐어요. 네. 이번에도 나왔는데 네. 과연 대통령상까지 받을 만큼 저 병원이 잘해서 그랬던 겁니까? 혹시 다른 이유로 네. 뭐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 평가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예. 이렇게 평가할 때 뭐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 체크 포인트에 따라서 열심히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은 잘 치는데, 쉽게 해서 수영 같으면은 진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잘해야 되지만은 필기 시험으로 수영 네. 예. 체크하는 것 같이 현실적으로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잘했느냐 하는 거하고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다른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그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게 모유 수유거든요. 그런데 이 모유 수유가 미숙아들한테는 보통 모유 수유를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래 목동병원에서는 그 미숙아들에게 모유를 먹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유를 먹이는 방법도요. 직접 모유를 수유한 게 아니고 이제 엄마가 모유를 만들어 짜고 네. 그거를 냉장고에 얼려놨다가 나중에 간호사들 녹여서 그걸 먹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 얼리는 과정 또 뭐 해동하는 해동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충분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현우 의학전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인데 신생아 4명에 대한 지금 장례 절차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사실 어제 국과수에 그 작은 몸을 이 부검을 받으러 국과수에 들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오늘 오전에 발인식 또 장례식이 이제 치러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만질 곳이나 있겠습니까? 부모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또 이름이 없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오늘 간신히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한 신생아의 부모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입히려 했던 그 준비해둔 옷을 수의 대신에 입히기도 했다는데요. 부모들은 지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면서 그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께서 좀 보고 계십니다. 일단 계속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지금 중간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새로 나온 것이 시트로박터균이 지금 신생아 3명에게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시트로박터균, 변호사님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뭐 이게 그 성인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내에 있는 균들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 몸에도 지금 피부 상재균들이 상당히 많이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건강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면역력이 확인이 잘하면 이거는 그 감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거의 100% 맞아요. 이제는 폐혈증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어차피 같은 섹터에 있었고 얘들이 동시에 그람성기 3명이 동시에 자라고 이런 게 흔하지 않아요. 공통된 오염원 통해서 애들이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는 게 수액 아니면 수유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수액의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 이래 목동병원에서 그 수액에서 그 신생아에게 주입했던 그 수액에서 바퀴벌레가 네.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액 관리를 좀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중심정맥 삭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삭관,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중심정맥에 주사바늘 같은 큰 카테터를 집어넣고 예. 영양제나 약품을 공급하거든요. 예. 네. 아마 그 과정 중에서 의료 기구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도 네. 뭐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사기에 의한 감염이든 아니면 병원 내에 어떤 그 균에 의한 감염이든 어쨌든 간에 병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렇게 집단 감염일 경우에는 하여튼 어딘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예, 실제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부모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서보다 더 더러운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결국 이렇게 폐혈성 쇼크로 예. 사망에까지 이렇게 한 무서운 균들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신생아들이고 또 건강하지 못했던 미숙아들이기 때문에 네. 이 균이 치명적일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이 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균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이 균은 어떻게 어디에서 왔고 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중환자실 내에서 이런 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4명의 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 한데 보통은 이런 균들은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뭐 대개는 이제 의료진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럼 의료진의 몸에 손에 묻어 있었던 균이 네. 아이들에게 옮겨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4가지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손이나 네. 네. 뭐 마스크나 가운 네. 네. 아니면은 의료 기구 네. 그렇지 않은 건 이게 왜 공기 환경 예. 쪽으로 해서 4가지 경로로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지금 당국에서 추정하기로는 어쨌든 같은 원인, 같은 그게 손이 됐든 뭐 마스크가 됐든 같은 원인, 같은 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의 한번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혈액에서 그런 음성균 약간 떨어지면 죽고 저기 손발 놓고 저기 공기 중에 다 노출되는 네, 집에서보다 더 더러웠다. 신생아 중환자실이 집보다 더 더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유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신발도 밖에 신었던 걸 그대로 신고 들어갔고 네. 가운도 하나의 가운을 여러 명이 돌려서 입었다고 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이들의 젖꼭지를 물고 있다가 빼면 그걸 그냥 외부에 방치해놨다가 씻지 않고 그걸 다시 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독을 했다가 입에 물려야 되죠. 그래야죠. 집에서도 보통 다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하죠. 끓여서 하거나. 근데 지금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저 의료진들이 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만약에 저게 진실이라고 하면 물론 뭐 저분들이 말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진실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진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안에 저기는 정말 균이 가능한 한 들어가지 않도록 멸균 상태로 유지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저게 혹시나 또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대 목동병원이 공교롭게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0월인가요? 이 상을 받았어요. 병원 관리를 잘하는 병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2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상 관리가 제대로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이게 그 평가라는 게 뭐